기술적 분석이라는 측면을 자세히 놓고 보면 현물시장은 기본적으로 제 개인 소신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어차피 시장을 랜덤워크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과거의 경험칙, 과거에 이러이러한 패턴에서는 이렇게 되더라라는 결론, 과거에는 이러한 형태의 조건을 갖추었을 때는 이렇게 가더라라는 과거의 경험칙을 현재에 빗대어서 그것이 반복될 것이라는 기대가 기술적 분석인데, 이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은 과거의 조건이라는 것을 다 충족시킨다 하더라도 하나가 틀리잖아요. 뭐냐면 시간이 틀린단 말이에요. 과거에 어떠했던 간에, 과거의 평균이 어떠했던 간에 내가 어제까지 살아있었지만 내일 살아있다는 보장이 없는 것처럼 이 주식이라는 것도 과거에 이러한 패턴이 이번에 다시 반복될 것이라는 이 반복성에 대한 믿음, 이것을 갖느냐 안 갖느냐의 문제라고요. 근데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라는 것의 평균치에 계속 기준을 두고 과거를 우리가 답습해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미래도 그렇게 움직일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사실 기술적 분석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현물시장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어떤 기술적 분석에 의한 투자가 현실적으로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답을 사실 저 개인적으로 내렸습니다.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왜냐하면은 이 기간이 특정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어떤 특정되어지지 않는 기간 안에서 과거의 변수를 가지고 지금 패턴을 가지고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거 확 재생산한다는 것은 무리지만 선물시장 3개월, 옵션시장 1개월 짧은 단위로 돌아가면 문제가 조금 틀려집니다. 왜냐하면 랜덤워크 할 수 있는 어떤 멋대로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일단 통로 자체가 기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제한되어 있는 기간 안에서는 적절하게 사람들의 심리적 추세적인 모멘텀을 타서 움직이는 기술적 분석이 점점 이 빛을 발하고,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대상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잘 맞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주식이 이런 식으로 이제 패턴을 움직인다고 가정을 하지요. 엘리어트 따위를 이야기하지 말고 내가 여기에서 오버해가지고 3파동의 출발이다 그랬는데 맞아가지고 이만큼 수익을 낼 확률, 이거 반반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서 하필이면 내가 딱 산 고지점이 이 종목의 최고점일 확률, 이게 굉장히 낮은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사서 최소한 요만큼 갈 확률은 굉장히 높은 거고, 요만큼 갈 확률은 조금 더 낮고, 요만큼 갈 확률은 50%쯤 되고, 요만큼 갈 확률은 좀 틀려지고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딱 샀는데 요게 100원인데 101원 될 확률은 사실 거의 90%쯤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저 주가가 딱 움직이는 순간에 오늘 예를 들어 데이 트레이딩을 했는데 딱 100을 딱 샀는데 요게 딱 100이 고점이고 그때부터 두둑 떨어질 확률, 이게 굉장히 낮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딱 100을 샀는데 이게 150이 될 확률, 이건 엄청 낮은 거죠. 그러면 이 추세를 맞춘다는 것은 기술적으로는 무리예요. 그래서 이 기술적 분석의 한계라는 것은 뭐냐면 일단은 대상 기간에 속해 있는 거지요. 대상 기간이라는 것이 축소될수록 유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을 예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옵션 시장, 선물 시장, 현물 시장으로 거꾸로 가는 거지요. 우리가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기술적 분석은 과거 시장의 매매 형태의 평균값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이동평균선으로 나타나든 어떤 지표로 나타나든 파동으로 나타나든 어떤 형태로 이것이 나타났을 때 이 나타나는 형태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이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해야 된다고요. 평균값. 즉 시장의 참여자들이 매수자와 매도자가 충돌하면서 매수자와 매도자의 의견이 일치하면서 가격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선물의 경우에는 웃기는 소리 하잖아요. 보면 매도세가 늘어나서 주가가 하락하고 매수자가 늘어나서 주가가 상승하고, 이게 아니죠. 매수와 매도는 항상 1대1이잖아요. 그죠? 매수와 매도는 1대1인데 그 1대1의 가격 형성점에서 매수자의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격은 형성되어 있는데 이 형성되어 있는 가격의 속성을 이해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평균값이라는 것은 참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은 현재 시장의 가격이 체결되는 그 상황, 예를 들면 선물 가격이 체결되어 가고 틱에 체결이 이렇게 돼 가면 체결되어 가고 있는 그것의 평균적인 성향을 보여주는 것이죠. 양극단에 있는 예민한 대측점에서 있는 양극단을 무시하고 이 시장의 중심 평균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어떤 중심 평균은 뭐냐 하면 미끼지요, 미끼.
왜냐하면 여러분이 죽기 살기로 공부를 해서 시중에 나와 있는 기술적 분석책을 달달달달 외워서 그 기술적 분석에 관한 것을 꿰은 다음에 그것을 적용해서 주식 투자를 해도 시장의 평균 생각입니다. 죽기 살기로 기술적 분석에 기존에 있는 것을 알아봐야 평균값인데 이 실제로 시장을 선도하거나 시장을 선도적으로 움직이는 양측 끝에 주체 내지는 어떤 시장의 힘이나 시장의 상황, 에너지 감각들은 어디에 속하였느냐 하면은 양쪽 끝에 예민한 영역에 속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양쪽에서 잘라버리고 평균값을 취한 것이 우리 지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표가 가르쳐주는 것,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술적 분석에 무엇인가가 내게 보여주는 것은 양극단의 어떤 예면 델리키트한 부분을 잘라버리고 평균적인 것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굉장히 잘하면 중간하고요. 안 그러면 대부분 시장을 이렇게 선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평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수익이 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을 때 고점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고점 돌파했으니까 추가 상승의 모멘텀이 형성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대중과 대중이 이렇게 추가 상승한다고 생각하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차이. 이것이 바로 이 델리키트한 양 끝의 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은 이것을 어떤 식으로 내가 받아들여서 이해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지 기술적 분석이 여러분에게 주어있는 칼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데 우리가 소위 기술적 분석에서 가장 실패를 하고 기술적 분석에서 이 허상을 쫓아다니는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여기서 돌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냉정하게 돌이켜보면 우리가 가끔 이제 투자 심리 이런 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심리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시장에서 체결되는 그 가격 그 자체예요. 그래서 내가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되어 갈 때 형성되는 그 가격의 예민한 값을 읽어내는 것, 사실 그것이 우리가 알파 오메가지요. 우리가 선물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선물 시장은 이런 현상이 대단히 강해가지고 예전에 그 뭐 우리가 험프리 네일이라든지 구스타프 르봉이라든지 이런 어떤 우리가 그 주식 시장에서 투자 심리에 주목을 해왔던 많은 사람들이 주장해왔던 일반적인 방식들, 이런 식의 어떤 투자 심리의 지표를 계량화하려는 시도들은 많이 있었지요. 그렇지만 이렇게 지표를 계량화하려는 시도들도 그 역시 하나의 어떤 새로운 도구말을 만듭니다. 즉 그것이 새로운 하나의 어떤 지표 역할을 하고 그것이 또다시 의미 없는 하나의 어떤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술적인 어떤 한계치를 여기서 다시 노정을 하게 됩니다. 투자 심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주식의 철학이다, 혹은 기술적 분석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질문을 먼저 자신한테 던져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에게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의미 없는 것이다. 내지는 그것은 평균값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 그 평균값을 내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되돌려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 질문을 되돌려 받지 않고 쓸데없이 내가 이걸 해보니까 안 되는데 어떤 놈이 이야기하기를 뭐 어떤 기법으로 이야기하면 뭐 상한가 따라잡기를 하면 된다더라. 뭐 어떤 뭐 되지기 전략을 어떻게 하면 된다더라. 이런 식으로 이 중심 철학이 없이 자꾸 그걸 따라다니는 거죠. 사실 여러분이 가져야 될 중심 철학은 뭐냐면 단순하게 이평선 하나를 가지고도 그냥 이평선이라는 것은 그냥 시장의 어떤 평균적인 어떤 랜드마크 어떤 지표인데 나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럼 나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에 문제로 기척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술적 분석의 정답은 뭐냐면 이게 바로 소위 말하는 익혀서 잊어라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을 정말 강하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